안녕하세요.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우리 친구들과 이제 물질의 특성 그 첫 번째 끓는 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하나의 그래프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선생님이 어떤 비커 안에 어떤 고체 물질을 넣고 가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우리는 가열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물질의 온도, 상태 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가열을 하겠습니다. 그 물질은요, 원래 고체였어요. 자, 그러면 이 고체에 열 에너지를 계속 주게 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되나요? 쇠막대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계속 그 쇠막대기는 뜨거워지잖아요. 즉, 그 고체 물질의 온도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. 자, 그럼 계속 증가하기만 할까요? 자, 우리 친구들 얼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.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녹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어요. 즉, 녹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자, 열 에너지는요, 동일하게 계속 주고 있어요. 자, 처음에 고체가 온도가 증가했던 이유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그 받은 열 에너지를 고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인 거예요. 자, 열 에너지를 계속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체에서 액체로, 즉 녹을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. 도대체 왜 그럴까? 자,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저 땅에서부터 한 요 정도 된다면 액체는요, 이 고체가 가지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높아요. 그러면 요 정도 에너지에 있던 물질이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. 즉,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. 그래서 가열하면서 주는 열 에너지를 고체가 액체가 되는데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액체가 고체로 되는, 그렇죠.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요. 바로 융해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. 우리는 그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그 온도를 녹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물질이 다 녹았어요. 이제 액체만 있겠네요. 그리고 열 에너지는 계속 주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다시 이 액체의 온도를 높이는데 그 열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계속 액체의 온도가 높아졌어요. 자, 그럼 물을 계속 끓이면 어떻게 되나요? 그렇죠. 바로 수증기, 기체가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액체가 에너지가 이 정도라면 기체는 훨씬 더 높아요. 자, 이렇게 에너지가 쭉 높아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네요. 즉,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. 그래서 줬던 열 에너지가 모두 다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때 역시 일정한 온도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죠. 이렇게 일정한 온도 구간을 우리는 맞아요. 끓는 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요, 열 에너지가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. 첫 번째는 그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구간이 있고, 두 번째는 상태 변화하는 데 열 에너지가 쓰일 수 있는데, 상태 변화하는 데 열 에너지가 쓰이는 경우 상태 변화의 모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라는 구간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계속 온도를 준다면 당연히 그렇죠. 그 기체의 온도도 계속 높아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녹는 점, 끓는 점? 알겠어요. 그럼 어는 점은 어딘가요? 자, 그러면 언다라는 그 상태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면 언다는 게 뭐예요?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. 그럼 반대로 고체가 액체가 될 때랑 온도가 그렇죠. 같겠죠. 단 순수한 물질에 한해서만 그래요. 순물질의 경우에는요,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게 나타나지만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특성 첫 번째 끓는 점을 공부한 거예요. 물질의 특성 첫 번째 끓는 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, 즉 기화가 일어나는 동안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을 우리는 끓는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, 이 끓는 점은 그 물질이 1g인가 100g인가 1000g인가 질량의 관계가 없어요. 그 물질이라면 무조건 그 온도에서 끓는 거예요.
예를 들어 선생님이 라면을 먹고 싶어요. 그래서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담았습니다. 물은 몇 도에서 끓나요? 맞아요. 100도에서 끓거든요. 그런데 선생님이 혼자 먹으려고 1인분을 끓일 때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. 선생님이요, 친구랑 같이 먹고 싶어서 이번에는 한 3인분 정도를 끓이고 싶어요. 그렇다고 그 물이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을까요? 아니죠. 그 물은요, 동일하게 100도에서 끓는 거예요. 그럼 뭐가 다를까요? 맞아요. 우리 친구들 라면 끓여봤죠? 이 물이 100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져요.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 끓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 그 물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. 자, 그럼 이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물질들이 막 섞여 있을 때 각각의 순물질로 분리해낼 수가 있다고 해요. 우리는 그것을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데 어떤 비커예요. 선생님 뭘 담아뒀냐면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어요. 에탄올도 투명한 액체, 물도 투명한 액체. 겉으로 보기에는 분리할 수가 없네요. 근데 봤더니 물질의 특성, 즉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요.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커를 가열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온도가 계속 높아지겠죠? 그리고 78도에 도달하는 순간 누가 끓게 될까요? 맞아요. 에탄올이 기화, 즉 끓게 될 거예요. 그러면 78도에서 나타나는 기체는 모두 다 에탄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그때 발생한 기체를 모아서 다시 온도를 낮춰주면 에탄올의 액체가 될 거고 그때 비커에는 순수한 물만 남게 되겠죠. 이렇게 끓는 점을 이용해서 섞여있는 혼합물을 각각의 순물질로 분리하는 방법, 이것을 우리는 증류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물질의 특성 첫 번째 끓는 점에 대한 정의, 이 끓는 점을 가지고 어떻게 혼합물을 분리하는가, 바로 이 증류에 대한 방법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은 과학의 힘, 에너지, 정혜쌤이었습니다.